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핵폭탄?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왜냐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뉴스에도 봤지만 사람 간의 말로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또 말로 살아나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이 참 무섭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있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성격, 또 생각, 가치관까지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50 넘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 100년 살까지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50의 말품격 수업.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50 전후 세대라고 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실 조간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몇 번 나오셨는데 네. 이번에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신 거예요? 요즘 이제 인터넷 발달하고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비대면이 되고 하면서 네. 토크포비아, 네. 전화도 콜포비아, 전화 공포, 그리고 토크포비아에서 대화 나누는 것에 상당한 부담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 쓰고 네. 뭐 입틀막이라고 하죠. 예, 하고 또 귀틀막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이 대화법에 대해서 좀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 또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연예인 맛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그 탤런트 되시는 분들 연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 말에 대해서 뭔가 되살려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50을 분기점으로 봐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그 전 세대는 좀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50 넘으면은 그야말로 진짜 꼰대 세대가 되고 그래서 요 분기점 50쯤 됐으면은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운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후반전 50 이후를 전반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고 싶다 하시면 말 공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또 가장 다 공감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제가 말 실수를 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네? 항상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좋은 사업적인 인연도 끊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말했구나 이런 말 하면 후회한다는 거. 제가 이제 글 쓰고 강의하는 게 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막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막 청중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뭐 참 요즘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뭐 오빠 하듯이 그런 환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이 나니까 오버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놓고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두고두고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쓸데없는 그 소리를 했을까?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은 아는데 또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을 잘한 것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서 말을 정말 잘했어. 이건 없어요. 없는데 그 쓸데없이 그 소리를 내가 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찜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우리가 괜한 말을 했구나. 이런 말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을 20가지나 꼽아봤어요. 꼽았는데 뭐 20가지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할 거 꼭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험담. 험담이 이게 참 남을 씹는 맛이 있거든요. 분명히 험담한다고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만큼 돌아서면은 후회가 밀려오죠. 그래서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둘이서 얘기하는데 어떤 제3자를 야, 그 녀석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그 녀석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주의적인 발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죠? 배우주의 발상이 뭐냐면요. 배우주의.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네. 그 날강도하고 나하고 이 결투를 하는데 네. 약속을 해요. 이 5발자국 돌아선 다음에 땅 한다. 그러면 그 강도하고 나하고 뭐 약속을 지킵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걸어가다가 먼저. 5이면은 한 4쯤 차서 쌍 네. 하지. 그걸 약속을 지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정면 승부 방식이에요. 정면 승부. 네. 근데 우리는 배후주의 발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뒤에서 씹는 거. 어. 그 옛날에 이제 그 사극을 보더라도 네. 무슨 뭐 조광조를 제거할 때 보면은 뭐 주초유황 써가지고 뽕나무에다가 말이죠 글을 써갖고는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식으로 우리는 뒤에서 씹어가지고 사람을 치기 때문에 이게 배후주의 발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족적인 뭐랄까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술 먹다가도 네. 꼭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꼭 뒤에서 좀 씹어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다니쌤하고 이제 A라는 사람을 욕을 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A를 보면 네. 그 A는 저 조관일이가 왜 저러지? 이게 뭔가 썰렁한 걸 눈치챕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NQ예요. 눈치지수. 네. NQ. NQ가 IQ보다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하고 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예, 네. 예. 거기다가 그 험담은 돌고 돌아서 분명히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것을 험담의 부메랑 효과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험담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저도 이렇게 가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화하는 주제를 많이 들어보면 예. 거의 대부분이 험담이에요. 그걸로부터 이제 대화의 물꼬를 긋고 공감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저도 누군가 이렇게 친구 만나서 A라는 사람을 막 험담을 해요. 예. 그러면 듣는 저는 이럴 때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듣는 사람은 이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야, 걔 그렇지 않아 하면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렇다면 또 같이 험담해 놓으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 되고요. 그러게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웃음 대화법이에요. 웃음 대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겨야지. 그 맞장구 쳐 놓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아니 그냥 당신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할 뿐. 예, 예, 예. 이렇게. 그냥 근데 하면은 얘가 저쪽 편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그냥 수도 있겠네요. 웃어서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랬어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맞장구 치면 안 되죠.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험담이 첫째잖아요. 네. 두 번째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요. 비밀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누구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 입이 근질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발설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냐면 네. 내 비밀. 내 비밀이요. 예. 어. 다른 사람의 비밀은 그건 이미 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 비밀은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했더니 그러면 친한 친구 간에 자기 비밀도 얘기 안 하면 그게 무슨 친구냐.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친구는 친구고 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아주 좋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막 이 벤치에 이렇게 호숫가에 앉아 있는데 달은 밝고 하니까 네. 감상에 젖어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나한테 이런 참 문제가 있는 게 있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건 절대 비밀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그 자리에서는 비밀을 지켜주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비밀이 해제됩니다. 이게 비밀이었던 거 아니냐가 헷갈리는 그렇죠. 거예요? 헷갈립니다. 오. 그게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럴 수 또 있겠네요. 어디 가서 그래서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수미 씨하고 네. 삼이자 씨 얘기가 있어요. 네. 김수미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랬더니 네. 삼이자 씨하고 젊은 날에 탤런트를 하셨대요. 근데 삼이자 씨가 결혼을 하고 이제 탤런트가 되신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수미 씨가 그게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3명한테 얘기했는데 삽시간에 방송국에 다 퍼져가지고 세상에. 머리끄댕이 잡고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원수지간이었다는 얘기를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그 비밀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험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밀을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후회를 몰고 온다는 것을 네. 꼭 생각하시고 그 비밀 조심해야 중에서도 됩니다. 특히 내 비밀. 예. 이제 상대방이 그때는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비밀이었는지 그냥 들었던 건지 이제 헷갈리니까 악의 없이 얘기한 게 결국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거는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라. 내 나쁜 비밀들은. 예, 예.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네. 그럼 험담하지 말라. 비밀.
그 외에 또 시켜라. 제가 뭐 20가지 뽑은 거 보면요. 상대에게 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던가. 네. 그다음에 성희롱 발언 이런 건 뭐 요새 보면은 뭐 유머를 한답시고 네.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희롱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면은 성희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왜 이렇게 이뻐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성희롱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성희롱하는 거 아니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할 때 요새는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엉뚱한 데서 걸려든다는 거. 그래서 TMI라는 게 있죠. 네.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말을 많이 하면 후회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꽤 유명한 강사분이신데 50이 넘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는 그냥 통념적으로 이게 성희롱이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써왔던 유머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젊은 여성들 앞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동안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단체에서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강의를 접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은 전혀 악의 없이 한 건데 상대방은 이게 성희롱을 느끼는 거죠. 또 그렇게 했던 게 비슷한 연배에는 그렇게 계속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게 요즘 세대한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 특히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게 그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강사업계도 명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을 잘하는 게 명강의가 아니라 실수 안 하는 게 명강의. 실수, 공감합니다. 실수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 내린다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뒷담화 하지 않아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겠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50대쯤 됐으면 다른 건 몰라도 후회할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품격 있는 화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남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를 예를 해 두셨는데요. 이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제 세 가지만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교황께서도 뒷담화지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남의 비밀, 특히 내 비밀, 특히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해서 서로가 불편해지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성희롱.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런 많은 실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편하게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